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윈스턴 처칠, 토마스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들이 서로 공유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창의성이란 해묵은 답변을 지향하고 낯선 비밀 한 가지를 밝힌다면 이들 모두에게 읽기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발달성 난독증이라 부르는데 읽기에 필요한 시력과 지적 능력, 교육 기회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자를 판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입니다. 난독증은 선천적인 뇌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인류가 지식을 전달하는 주요 포맷인 텍스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험 성적 등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일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가끔 난독증을 몇몇 선택받은 천재에게 다가온 가혹한 시련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아닙니다. 난독증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지만 그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이번에는 난독증을 위한 서체 디자인을 만나봅니다. 15%가 넘는 미국인이 난독증의 영향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할 정도로 난독증은 영미권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최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난독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월 뉴저지주 의회가 세계 최초로 난독증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교육청에 등록된 모든 학생은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장애 유무에 대한 선별 검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안 내용은 난독증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무리 선천적인 질환이라고 해도 문자를 제대로 익히는 만 6세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상태가 훨씬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경우 37만 명이 넘는 초등학생이 난독증을 앓고 있다는 BBC의 보도처럼 난독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웬만한 규모의 대학마다 난독증 센터를 갖춰 미처 난독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성인이 된 학생에게 이를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시험장과 상대적으로 긴 시험 시간, 도서관 대출 기한 연장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무척 고무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독증의 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던 디자인이 난독증 치료에 있어서 흥미로운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결국 기호를 통해 우리에게 흡수되고 그 기호는 글자를 통해 보입니다. 서체는 글자의 특유의 형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서체를 조율하는 방법에 따라 난독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보통 글자의 여러 형태를 선택하는 옵션인 서체 디자인이 난독증 환자의 일상에 큰 변화를 발휘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척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난독증과 서체 디자인을 연결시키는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영미권에서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난독증을 다룬 영미권 디자인 연구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2003년 네덜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나타샤 프랜스는 영국 왕립예술대학 석사 논문으로 Read Regular라는 난독증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유통되진 않았지만 프랜스는 자신의 연구에서 난독증의 3가지 특징을 정의했는데요. 첫 번째로 텍스트의 중심이 씻겨나가 보이는 현상, 두 번째로 텍스트의 여백이 두드러져 강물처럼 보이는 현상, 마지막으로 글자가 회전하며 겹쳐 보이는 현상입니다. 난독증 환자의 증상은 그 환자 수만큼이나 다양하다는 농담 어린 말이 있을 정도로 난독증은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개인적인 편차가 큰 질환입니다. 하지만 앞선 3가지 특징은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으로 디자이너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주요 난독증 증상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체로서의 실질적인 결과물로는 2006년 로버트 힐리어 박사가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청구하며 발표한 서체 실렉시아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 중인 진짜 서체인 실렉시아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힐리어 박사는 난독증을 위한 서체 디자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난독증 환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글자들을 정리했는데 소문자 L과 숫자 1, 느낌표, 대소문자 O, 소문자 PQ와 BD, 소문자 J와 P, M과 N 등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PQ, BD는 글자의 회전 현상에 영향을 크게 받고 소문자 AE와 소문자 UV는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식별 자체에 고통이 따르곤 합니다. 힐리어 박사는 손글씨 스타일, 대문자의 사용, 서체의 수평 기준선을 넘어가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인 어센더와 디센더가 긴 경우 전체적인 형태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제 형태를 유지하며 획 굵기의 변화가 적은 서체가 난독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난독증 서체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경우가 바로 크리스티안 브루의 서체 디슬렉시입니다. 2009년 위트레흐트 예술대학 졸업작품으로 구상한 디슬렉시는 이름 그대로 난독증 환자의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디자이너 스스로 난독증 증상을 겪는 이들을 위한 휠체어라고 표현한 이 서체의 특징은 글자의 반전, 교체, 뒤집기, 틀어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글자를 세심하게 변형시켰다는 점입니다. 브루의 디슬렉시는 글자의 무게중심을 하단부에 맞춰 회전을 막고 유사한 형태의 글자 각도를 미묘하게 틀어 다르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힐리어 박사가 인지했던 글자의 속 공간과 어센더, 디센더의 길이도 조정했죠. 무엇보다 문장 처음의 대문자와 문장 마지막의 마침표를 볼드로 처리하고 자간을 넓혀서 문장의 맺고 끊음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난독증 한글 서체를 개발 중인 디자이너 최혜선 씨가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던 중 최혜선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난독증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 한국에 돌아와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틈틈이 난독증 서체를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티안 브루의 디슬렉시를 예로 들어 특이한 형태가 조성하는 위화감의 위협성을 경고하며 글자를 시각적 정보로 판독하기 시작하는 나이인 만 6세부터 10세를 위한 난독증 서체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아이들도 6과 9를 헷갈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글자 형태에 대한 위화감 없이 다가설 수 있고 무엇보다 난독증을 가진 잠재적인 아이들까지 모두 도울 수 있는 서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최혜선 씨가 제시하는 스타일은 민부리 계열의 가로폭이 좁고 자음 무음의 조합이 명확한 서체인데요. 그는 한글 서체, 그것도 난독증 서체를 만드는 시도는 어찌 보면 엄중하고 또 고군분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스스로 작업자로서 누리는 재미와 기쁨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자신이 난독증 서체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사회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해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있다며 난독증을 알리는 매체라는 생각으로 그때그때 탁월한 분들을 만나며 흥미롭게 작업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난독증 서체 디자인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확장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결과에만 집중한다는 디자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일상을 바꾸어 나가는 존재로서 디자인의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난독증 서체 덕분에 50년 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독서를 시작하게 됐다는 어떤 노인의 일화처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그 순간에도 디자인은 말없이 우리 곁을 동행 중입니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난독증을 위한 서체 디자인이었습니다.